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말고 한국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달력에서 한국의 달인 8월에 평양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혹스러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자주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 도시를 여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이며 주께서 우리의 실수를 뛰어넘으실 것을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양은 극도로 사악한 도시이며 철저히 음란에 빠진 도시입니다. 만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 도시가 변화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린다면 저는 진실로 감사할 것입니다. 1893년 6월 6일 사무엘 A. 마펫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 평양이 사악하고 음란한 도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가 평양으로 향하던 그때 평양은 동학의 난과 청일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었고 그곳의 북부 지역에 선교부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평양으로 갔던 것이 마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당도했을 때 마펫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이렇게 음란하고 사악한 곳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펫은 6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조선의 제2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사실 평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도시인 평양이 한양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리고 기생들의 도시로 전락해버린 그 평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을 가슴에 품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선교회로부터 임무를 받는데 그 임무의 미션은 뭐였느냐면 평양을 개방하고 점유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문을 열고 그것을 복음으로 점유하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1893년 8월 그레함 리라고 하는 선교사와 스왈른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 선교부를 세우기 위해서 서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국 신앙의 요람이 될 평양에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 A. 마펫은 1864년 1월 25일 날 인디애나주 메디슨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펫과 맥키라고 하는 두 부모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884년 하노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자연과학으로 취득했고요. 1888년에는 맥코믹 신학교회를 졸업합니다. 애플턴시 제일장로교회에서 1년간 심우하다가 1889년 3월 26일에 한국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마펫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하는 SVM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무디 부흥 운동의 영향 가운데 일어났던 이 학생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선교사에 자원하게 되고요. 1890년 1월 20일 날 한국에 오게 됩니다. 1890년 8월에 아펜젤러 헐버트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북부 지역인 평양과 의주 그리고 소래를 거쳐서 6개월 동안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로부터 예수교 학당, 지금의 경신학교인데요. 경신학교의 전신이었던 예수교 학당을 인수받아서 고아원 체제였던 이 예수교 학당을 학교 체제로 전환시키고 그곳에서 한문 성경과 십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펜젤러가 배제 학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언더우드는 사실은 배제 학당과 같은 학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아원 사역을 마펫이 인수해서 이제는 학교 체제로 전환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학교 사역을 하는 와중에도 2번에 더 서북 지방을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6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양을 자신의 사역지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다른 선교사들이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평양에는 아직 평양을 지역을 담당하는 선교사가
아직 파송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마페 선교사가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1893년 평양에 선교부를 설치하고요. 이듬해였던 1894년 1월 8일에 널다리골에서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었던 널다리골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펫은 전도하는 방식이 오늘날 노방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마펫이 조금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리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노방전도를 했고요. 끊임없이 지방을 순회하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와 성만찬을 베풀고 그리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펫은 정말 열심으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데요. 특별히 마펫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을 순회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먼 길을 갈 때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가기 어려울 때는 직접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걸어 다닌 이유가 있어요. 뭐 말을 타고 가거나 하지 않고 걸어 다닌 이유는 걸어가다 한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걸어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지나쳐 갈까봐 한 사람이라도 지나쳐 갈까봐. 그러니까 그 마펫에게 얼마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마펫은 전도와 교회 개척이 자기의 미션에 있어서 자기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것이었고요. 언더우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복음 선교사들 가운데 최고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마펫은 기존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펫이 세운 교회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 1893년에 신환포교회, 한천, 사평동교회 이 세 교회를 세웠고요. 1894년에는 모동, 외서창교회 두 교회를 세웠고 1895년에 신시와 자덕교회 1896년에는 삼간과 숙천읍교회 97년에는 중화읍내, 강진, 덕지, 장천, 토모리교회 무려 5개의 교회를 세웠고 1898년에는 열파교회, 1900년에는 남궁리, 팔동, 현자동, 양포, 안주성내교회 1901년에는 문창리, 1903년에는 영유읍교회 1904년에 이천리교회, 1905년에는 입석교회, 1907년에 황촌리교회, 1909년에는 평양 서문박교회 등을 마펫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 어떤 장대현 교회에 거점을 두고 선교 거점을 두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반을 조직을 하고 또 전도대를 만들고 전도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을 비롯한 서북 지역에 이 마펫이 부임한 이후로 교회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의 언더우드, 그러니까 서울 언더우드도요, 서울 주변으로 의주까지 원래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평양에 마펫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오진 않지만 서울을 주변으로 양평, 구리, 뭐 이쪽 고양, 김포 이쪽 주변에 끊임없이 순회 전도하면서 언더우드가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거의 언더우드와 비견될 만큼 많은 교회들을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00년에 평양에 처음으로 장로교 신학교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에 가장 먼저 왔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있는 마펫이 신학교를 먼저 세우게 되는, 그것은 그만큼 평양의 교회가 급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마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로교와 감리교회가 연합했던 이 부흥 운동의 결과로 서북 지방의 교세가 서울을 비롯한 기호 지방의 교세를 뛰어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사실상의 기획자이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마펫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맡아서 이 사람이 초대 교장으로 입학생들을 목회자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신학교로 이끌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펫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교단 중심적인 그런 신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단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그랬지만 마펫도요, 신앙과 정치를 이렇게 분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 정치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마펫은 특히 많은 신경을 썼고요. 그것에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그리고 정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마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중심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는 이런 한국 교회의 신앙이 보수적인 신앙의 터전 위에서 중심이 잡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성경과 회심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주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 플러스 되어진 것이 뭐냐면 신앙과 정치를, 교회와 정치를 엄격히 분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30년대 우리 한국교회 내부에 신앙 논쟁이 일어난다고 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앙 논쟁에 있어서 보수적인 신앙을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었던 인물이 사실 마펫이고요. 이 마펫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적 움직임들을 견제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펫도 언더우드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교육의 방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교육의 방향이 유용한 인재를 길러낸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국가의 유용한 인재를, 복음적 가치에 세운 그런 유용한 인재를 길러낸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서 마펫은 교회의 인재를 기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대 교육을 받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인물들이 어디에서 활동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활동해야 되는 인물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펫이 세웠던 그 대표적인 학교가 1894년에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된 숭실학교입니다. 그리고 10년간 널다리골 교회 숭실학교를 교장직을 맡아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나중에 베어드나 윤산원 선교사한테 넘기거든요. 그리고 1903년에는 숭의여학교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 과목과 종교교육 폐지하려고 했던 일제강점기에 1915년인데요. 성경교육과 일제교육 폐지에 강력하게 맞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 거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제가 신사참배를 막 강요했을 때 학교에서 먼저 시작됐거든요. 그랬을 때 숭실학교와 평양신학교를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떤 신앙의 지조와 신앙교육의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마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숭실학교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마펫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요? 보수적인 신앙관, 그 신앙관의 기초 위에서 민족을 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펫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개방한 평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펫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평양을 열어젖혔을 때 평양은 더 이상 사악한 도시도 아니었고 음란한 도시로도 각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양은 어떤 도시가 될 수 있었느냐면 한국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곳으로서 평양이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특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의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서울을 뿐만 아니라 평양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서 기능하게 되고요. 임시정부 아래에서도 이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중요한 활동들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고 나중에는 해방공간의 조만식과 같은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된다는 거예요. 1920년대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교회와 민족의 요람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펫이 평양을 개방하고 점유하라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실제로 세상은 바뀌게 되고 평양은 사악하고 음란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와 역사와 민족 위에서 필요한 곳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죠. 1936년에 마펫은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병환이 깊었기도 했고요. 병환이 깊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 막음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요. 1939년 10월 24일 날 미국 캘리포니아 몬로비아시의 한 주택 차고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주택 차고는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온 마펫이 머물 곳이 없어서 제공해 주었던 거처였습니다. 쓸쓸하고 안타깝게 말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양을 개방하고 점유하라는 마펫이 평생 동안 가슴에 지니고 있었던 복음의 사명은 한 도시를 변화시켜서 한국교회와 민족운동의 중심이 되게 했고 평양을 한국의 신앙의 중심지로 각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사에게 빚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마페 선교사의 신앙과 신학이 모두 다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동안 감당하려고 했던 이 사명이 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알아가야 될 역사의 한 자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펫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